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절 강간했어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터진 한 여자의 비명.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사람은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강민수 씨 60세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그가 여자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증거가 명확합니다.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안 어긴 남자가 하루아침에 강간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 강서구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 총 15개 동 1200세대가 사는 대단지였습니다. 이곳 경비실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죠. 강민수 60세. 그는 이제 막 이 아파트 야간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한 참이었습니다. 네이비색 경비복을 입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였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과장까지 승진했고 한 번도 징계받은 적 없었죠. 그런 그가 지금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처음이시죠? 선배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긴 일은 쉬운디 사람이 좀 까다로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입주자 대표 박영희. 그 양반한테는 절대 찍히면 안 돼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어요. 공무원 때는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민수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지켜보며 순찰 일지를 작성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문득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밤에 춥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어요. 강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자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보냈던 메시지였어요. 그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하고 가끔 다시 읽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경비실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트위드 재킷, 샤넬 가방, 진주 목걸이. 세련된 외모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새로 오신 경비원 분이시죠? 아, 네. 강민수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영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경비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박영희는 경비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고급 주택가예요. 입주민분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해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교체될 수 있으니까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 동안 이런 식으로 대우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박영희가 나가고 강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맞지?
저 양반이 바로 박영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수는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백일동 할머니 김순자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요새 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디 밤에 주차장에서 여자 비명소리 들렸다 하더라고 해. 강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조심해야 될 끼 같은디 요새 세상이 무서워서 말이지. 김순자 할머니가 돌아가고 강민수는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녹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경 지하 주차장 B3구역 CCTV가 정확히 10분간 먹통이 됐어요. 화면이 까맣게 나가는 겁니다. 고장인가? 강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강민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었죠. 오후 2시, 낮 근무 경비원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조퇴했습니다. 강민수가 대신 오후 근무를 서게 됐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는 경비복을 다시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2시 10분, 강민수는 전기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산책로, 각동 입구를 차례로 돌았어요. 2시 15분, 그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으윽 살려주세요. 희미한 여자 목소리. 강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친 건가?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가 B3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CCTV가 자주 먹통이 되던 바로 그곳.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강민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눈을 감고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지금 119 부를게요. 강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 강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으아악.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어요. 저리 가요. 저리 가. 그녀는 뒤로 기어가며 강민수를 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죠. 진정하세요. 저는 도와주려고. 안 돼요. 당신이.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다다닥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서 났어요. 저쪽 B3구역.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비원, 주민들, 그리고 박영희, 입주자 대표 박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스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여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었어요. 대표님, 대표님. 박영희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수에게 쏠렸어요. 저 사람이 절 강간했어요. 강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원이? 믿을 수가 없네. 조용하던 사람인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강민수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비명소리 듣고 내려왔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저를.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영희가 여자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는 강민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강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었어요? 근무 시간도 아닌데? 박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대신 근무를 낮 경비원이 조퇴해서 증거 있어요? 그건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낮 경비원은 이미 집에 갔을 거예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회전했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죠? 저예요. 여자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 경비원이 저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의자는? 박영희가 강민수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입니다. 경찰관이 강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네, 여기.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강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이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죠. 경찰차 뒷좌석. 강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경비원이 성범죄자였네. 무섭다 진짜. 우리 딸한테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렸습니다.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년 인생.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 그가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곳. 이제 그곳은 그의 인생을 파괴한 지옥이 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강민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아직 수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형사 2명이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강민수 씨, 피해자 진술 들으셨죠?
베테랑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정말 피해자는 명확하게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경 지하 주차장 B3구역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아닙니다. 저는 비명소리 듣고 내려간 겁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와주려고 했다고. 정말입니다. 저는 40년간 공무원으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증거가 중요하죠. 베테랑 형사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놓았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엔 CCTV 화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2시 14분 52초 강민수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간 겁니다. 비명소리요? 그럼 왜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 내려갔죠? 그건 급해서.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2시 16분 3초 강민수가 쓰러진 여자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 이건요? 그때 제가 119를 부르려고 휴대폰은 꺼내지도 않았잖습니까? CCTV에 다 나옵니다.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비명을 질렀었어요. 휴대폰을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만 보면 그는 정말 범인처럼 보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증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찢어진 옷 조각이었습니다. 여자의 블라우스, 피해자의 옷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제가 여자를 일으키려고 손을 뻗었을 때 일으키려고요? 아니면 옷을 찢으려고요? 젊은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뭐라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수 씨,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60년 인생, 처음 흘리는 억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성폭행 혐의자, 그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독방, 3평 남짓한 좁은 공간, 회색 시멘트 벽, 차가운 바닥, 작은 창문 하나. 강민수는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간수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일이라도 하며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민수는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6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손, 이 손이 누군가를 해쳤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고마웠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변호인 접견실로 불려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고 했어요. 접견실 유리 너머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두꺼운 안경.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국선 변호사 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란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개요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피해자 진술, CCTV 증거, 지문까지. 물증이 너무 명확해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낙 경비원의 조퇴 대신 근무, 비명소리, 지하주차장. 모든 걸 빠짐없이 얘기했어요. 정미란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죠? 네. 정확히 어디서 들렸나요? 지하 주차장 쪽에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 피해자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조용히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고요.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비명은 뭐죠?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정밀한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사건에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접견 시간 끝났습니다. 아, 네. 강민수 씨, 제가 조사해 볼게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푸른마을 아파트 101동. 김순자 할머니는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옆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이상혀? 경비 아저씨 말이지. 그 양반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해. 신문에 다 나왔잖아. 증거도 있다자녀.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말이지 그 양반 눈빛을 봤는디 그런 사람 같지 않더라고 해.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잖아.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녀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켰습니다. 사건에 대한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경비원 성범죄자 체포. 우리 아파트 안전한가요? 딸 있는 집은 조심하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경비원 채용 과정 강화해야 합니다. 댓글도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민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김순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그 경비원분은 항상 친절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순자는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503호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 김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그날 오후 김순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삼구역.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곳.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검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네. 다른 구역 카메라는 깨끗한 뒤 김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B 구역의 카메라들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독 비삼구역 카메라만 먼지투성이었어요. 누가 일부러 그런 건가? 김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영희였습니다. 입주자 대표.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대표님. 그냥 산책 삼아 내려왔어요. 주차장에 산책을요? 이상하네요. 아이고, 요새 날씨가 추워서 실내로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영희는 김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였어요. 혹시 사건 현장 구경하러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제. 그런 게 아니고 해. 할머니, 괜한 오해 만들지 마세요. 경찰 조사도 다 끝났고 범인도 잡혔어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김순자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박영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뭔디? 주차장 CCTV가 이상해요. 비삼구역 카메라만 먼지투성이더라고요. 남편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다른 카메라는 다 깨끗한디 유독 사건 현장 카메라만 더럽더라고.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증거를 없애려고? 그런 것 같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무고한 건가? 나도 그렇게 생각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김순자가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안경을 쓴 여자. 누구시제? 안녕하세요. 정밀한 변호사입니다. 강민수 씨 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이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밀한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순자 부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 혹시 11월 28일 당일에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글쎄제 나는 집에 있었는데. 김순자가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그날 오후 2시쯤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밀한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소리요? 여자 비명 같은 소리. 근디 금방 멈췄어요. 몇 시였죠? 2시 10분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강민수 씨가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비명이 있었다는 거네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제. 근디 나는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정밀한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언입니다. 피해자는 조용히 당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한 거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보이소. 그녀는 오늘 찍은 CCTV 사진을 보여줬어요. 먼지투성이 카메라. 정밀한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이네요. 맞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먼지투성이라는 건 CCTV 영상도 제대로 안 찍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경찰이 본 CCTV는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밀한 변호사는 재빨리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건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CCTV 제출 기록. 영상을 제출한 사람. 박영희. 입주자 대표 박영희가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상해요. 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직접 제출했을까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제출했어요? 그건 또 왜? 정밀한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박영희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제 3년 전에 이사 왔는디 돈이 엄청 많다 카더라고 해. 직업은요? 잘 모르겠어 해. 근디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만 걸치재. 변호사가 검색창에 박영희를 쳤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박영희,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벌어. 박영희 대표, 재개발 사업 추진 논란. 정밀한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개발 이 아파트도 재개발 대상 아닌가요? 맞제. 내년에 재개발 예정이라 카더라고 해. 변호사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박영희. 성폭행 사건. 3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부. 강민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박영희. 그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패인 눈.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 있습니까? 정밀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누명 씌우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비웃었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밀한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11월 28일 오후 2시 5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윤서영과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영상.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밀한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진수, 박영희의 남동생.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 사람 박 대표 동생 아니야? 뭐야, 그럼 짜고 친 거였어? 박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숨겼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이 영상의 출처를 밝히시오. 아파트 중앙 관제실 CCTV입니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B3구역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무결성 검증을 받았습니다. 원본 영상입니다. 정밀한 변호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알려진 윤서영 씨의 SNS 기록입니다. 화면에 윤서영의 게시물이 떴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양심? 그거 먹는 건가? 사건 3일 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윤서영 씨는 박영희 씨 소유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쳐다봤어요. 검사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오.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재판장님, 시간을 주시면 증인 윤서영을 소환하시오. 30분 후
윤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밀한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박영애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박영애 씨 소유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11월 20일 박영희 씨가 당신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난 송금 기록. 윤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증인, 진실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겁니까?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윤서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녀의 외침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밀한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윤서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영희 대표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미친 거예요.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방청희는 조용히 하십시오. 윤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거짓 증언인 줄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박영희 대표님이 정말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걸.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윤서영이 박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삼 주차장에서 밤마다 들리던 비명요. 그건 진짜였어요. 박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밀한 변호사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윤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 대표님 건물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대표님이 급하게 전화했죠. 지하 주차장 청소를 당장 하라고. 새벽 2시였어요. 이상했지만 갔죠. 그런데 윤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피가 있었어요. 누군가 닦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 박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윤서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불안해서 혹시 나중에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그녀가 핸드폰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정밀한 변호사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엔 지하 주차장 바닥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핏자국.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보니 11월 15일 새벽 2시 37분.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씨, 증인석에 서십시오. 박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진이 제 주차장이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정밀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긴급 수사 요청합니다. 푸른마을 아파트 비삼구역 주차장 전면 감식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당일 오후 국과수 감식반이 아파트 비삼구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자외선 촬영, DNA 채취. 김순자 할머니와 주민들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진짜 무고한 거였네. 세상에 박 대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녁 8시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한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핏자국에서 DNA가 검출됐답니다. 누구 거예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3개월 전 실종 신고된 20대 여성의 것과 일치했어요. 김순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지금?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혈액량으로 봐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법정은 더욱 긴박했습니다. 검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실종자 신고 기록을 제출합니다. 실종자 이름은 한지민, 25세. 직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한지민 씨는 박영애 씨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습니까? 관리비 횡령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장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억 원대의 관리비가 사라졌고 그 돈이 박영애 씨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영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지민 씨는 그날 저녁 퇴근 후 실종됐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검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B3구역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들었던 비명.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비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걸 알아차릴 뻔했습니다. CCTV가 매일 밤 11시에 10분간 끊기는 것도, B3구역 카메라에 먼지가 쌓인 것도 모두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모릅니다. 한지민이라는 직원은 알지만 그 애가 실종된 건 저와 무관합니다. 그럼 당신 차량 블랙박스도 무관하겠군요.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박영희 씨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11월 15일 밤 11시 13분.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박영희의 차가 B3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열렸어요. 무언가 큰 짐을 싣는 모습. 화면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박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 살인 혐의가 추가됩니다. 긴급 체포하시오. 경위들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영희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래서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게 다예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당신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박영희는 끌려가며 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그날 CCTV를 계속 확인하는 걸 봤어요. 혹시 뭔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먼저 제거하려고.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에요. 박영희가 완전히 끌려나가고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무죄. 즉시 석방합니다. 쾅! 강민수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햇빛.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민수 씨, 정밀한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무죄입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정의가 이겨서 기쁩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이고, 정말 다행이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제. 김순자는 강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아저씨, 억울한 일 당하고도 끝까지 포기 안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제.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박영희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수는 무고죄로 징역 3년, 윤서영은 위증죄로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밝힌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지민. 그녀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수색 중이었어요. 강민수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정식으로 그를 관리소장으로 추대했어요. 첫 출근 날, 강민수는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 쓰다듬었어요. 여보, 나 이겨냈어요. 당신 말대로 정직하게 살면 결국 이기더라고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서영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아니에요. 전 그래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죠. 윤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장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결국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랑은 다릅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윤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소장님처럼 정직하게. 그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한 후 나갔어요. 강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서영의 글씨였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한지민 씨에 대해 박영희가 재판에서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청소하러 갔던 그날 밤 바닥에서 목걸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뒤에 JM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지민 씨 실종 기사를 보니 그녀가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어요. 저는 그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려 했지만 혹시 그 가족분들께 직접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목걸이는 제 집 서랍에 보관 중입니다. 주소는 아시죠? 언제든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서영, 강민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한지민 씨 사건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는데요. 그날 저녁, 강민수는 한지민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인, 흰머리에 깊게 패인 눈과 그녀는 딸의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지민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네요.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착한 애였어요. 누가 잘못하면 못 참는 성격이었죠. 그게 화근이 됐지만 그래도 전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았으니까. 강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민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셨죠? 억울한 누명 쓰고. 미안해요. 우리 지민이 일 때문에 아저씨까지 피해를 보셨네요. 아닙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지민 씨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슬픔을 삼켰어요. 6개월 후 강민수는 매주 한지민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어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마저 잃었습니다. 강민수는 장을 받아들이고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전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지민 씨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니까요. 밤마다 비명소리를 들었으면서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어요. 만약 그때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진짜 비명인 줄.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아저씨도 저도 우리 지민이도 그냥 각자 주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겠죠. 강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바르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긴 거예요. 우리 지민이도 바르게 살다 갔고요. 그게 다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1년 후 푸른마을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투명한 회계, 주민 참여형 운영. 강민수는 매달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한지민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작은 화단,
그곳에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한지민을 기억하며 김순자 할머니가 매일 그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어느 봄날, 강민수는 그곳에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60년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하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친구들, 진짜 이웃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 강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이야기 소리,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여보, 그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결국 이기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관리사무소로, 그의 자리로,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깁니다. 강민수처럼, 한지민처럼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